안녕하세요. 수학 없이 인공지능 핵심 원리 이야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배워보았고, 머신러닝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하면 딥러닝이 거의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고, 이걸 위해서 기반이 되는 퍼셉트론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딥러닝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CNN, RNN, LSTM, GAN이라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건 각각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CNN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부터 이게 무엇인지 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RNN과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로부터 그게 무엇인지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GAN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낼 때, 뭐 새로운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생성해낼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과 RNN, LSTM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GA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는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공신경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게 사과인지 벤지 예측을 할 때 전처리 과정이랑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 중에서도 사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이즈나 뭐 크기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그 값을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어서 이게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새롭게 제안이 되면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전처리 과정이나 특징 추출 과정들이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다기보다 이 개발자가 직접 해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 사진으로부터 전처리 과정과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치고 그것으로부터 분류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떤 영상으로부터 얘가 뭔지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어떻게 특징 추출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 그 중에서 이제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전처리 과정과 특징 추출을 하고 분류를 해주니까 그냥 CNN이라는 알고리즘만 쓰면 알아서 얘가 예측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영상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파생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NN 알고리즘은 크게 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와 풀링이라는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뭔지, 풀링 레이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면 되고, 뒤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뭔지, 풀링 레이어가 뭔지를 각각 살펴볼 거고, 컨볼루션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왼쪽과 같은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커널이라는 게 쭉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커널이 이런 영상을 쭉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해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얘가 그냥 이 사과 그냥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테두리들을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그란 모양들.
이런 특징들을 추출을 해주게 되고, 풀링 레이어는 뭐냐면 이런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면 얘네들이 특징이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얘네들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얘네들이 특징이 추출이 되게 되고, 그 특징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주요한 특징들만 추출이 되고, 그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가 예측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특징이 추출된 게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최종 출력이 무엇인지 예측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컨볼루션을 연산을 한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좌우 대칭이 한 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는데, 얘가 좌우 대칭이 되면 이쪽이 1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좌우 대칭을 한 다음에 이 위치와 이 위치 각각의 요소별로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고 또 얘랑 얘랑 곱해주고, 그래서 각 위치별로 각각 곱해준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0이 있으니까 0 곱하기 대칭을 한 1, 그래서 0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 곱하기 0 이렇게 더하기, 또 0 곱하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쭉 9개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한 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게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컨볼루션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건 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커널이라는 애를 커널을 좌우 대칭을 시켜준 다음에 각 요소를 곱해서 다 더해준 값, 이런 연산을 컨볼루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어떤 연산을 하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이 커널이 쭉 이동을 하면서 이 컨볼루션 된 결과값을 이렇게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커널을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커널을 이렇게 쭉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결과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이 사진의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런 컨볼루션 연산과 또 하나 이제 렐루라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렐루는 뭐냐면 그냥 음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0이나 이런 양수들은 그대로 두고 음수 값들만 그냥 0으로 바꿔준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건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고, 렐루라고 해서 음수인 값들은 0으로 만들어준다. 컨볼루션이 이런 연산을 해준다 라는 것이고, 이때 CNN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널이 얼만큼씩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느냐, 이것을 슬라이드, 우리말로는 보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을 하냐, 두 칸씩 이동하면서 컨볼루션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상 인식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널의 크기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얘가 행이 3개, 열이 3개, 이걸 3x3이라고 하는데 3x3 커널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5x5를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짝수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3x3, 5x5, 뭐 7x7 이런 식으로 홀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큰 커널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커널을 여러 개 사용을 하는 게 더 시간도 적게 들고 성능이 좋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 3x3 행렬의 커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커널의 종류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커널이 이렇게 세로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있는 값의 커널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취하게 되면 이런 사진을
이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고, 이 사진을 이런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 사진을 이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커널은 세로의 특징을 잘 추출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얘네는 좀 세로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이 되고, 이런 애들은 가로의 특징을 잘 추출을 해서 지금 보면 좀 가로로 선이 많이 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대각선을 더 잘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널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컨볼루션 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제 이런 사진으로부터 이런 특징을 추출을 하는 거였다면, 풀링은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 그리고 이런 대표값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풀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맥스 풀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있는 값들 중에 최대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커널이 있었다. 그럼 이 중에 최대값은 15니까 15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슬라이드를 2씩 이동을 하면서 2x2인 그 앞에서 커널을 홀수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풀링을 할 때는 짝수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풀링을 할 때 지금 2x2 커널을 가지고 풀링을 하면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값들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에선 어떤 연산을 하는지, 풀링 레이어에선 어떤 연산을 하는지를 살펴봤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CNN이라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특징 추출을 해주고, 풀링 레이어에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또 특징 추출하고 사이즈 줄여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그 특징이 추출된 게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이 돼서 이게 무엇인지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CN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RNN과 LST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RNN과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음성신호가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 또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는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을 같이 알고 있어야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학교가 학 따로 교 따로가 아니라 학교라고 해야 이게 학교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한다. 그럼 학을 번역하고 교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스쿨로 번역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가 학이라는 데이터가 교라는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학이라는 소리가 교라는 소리보다 먼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과거 데이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과거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를 번역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퀀셜 데이터나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RNN과 LSTM이 있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신호도 있고, 뭐 뇌파라던가 심전도라던가 이런 각종 생체 신호들, 또는 주식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RNN과 LSTM을 통해서 뭐 음성 인식이라던가 번역이라던가 아니면 생체 신호 분석을 통해서 건강한지 아닌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뭐 각종 전자제품을 제어해주는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뭐 주식시장을 예측을 하는 또는 분석을 하는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R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RNN 알고리즘 구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구조를 왼쪽으로 90도 살짝 돌려놓은 것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으면 이거 원래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됐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되겠죠. 그럼 이때 그럼 돌려놓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히든 레이어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를 I go to the school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했을 때, 뭐 학을 번역할 때, 학교 할 때 이 학교가 서로 이 단어를 알아야 스쿨로 번역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과거 데이터로부터 현재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과거 데이터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쓰일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건 어떤 상수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입력값에다가 상수값이 곱해진 값들이 여기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값이 현재 값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현재 출력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N 알고리즘이라는 건 과거 값이 현재 출력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RNN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측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일 수도 있고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입력에 하나의 출력, 여러 개 입력에 여러 개의 출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인 건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굉장히 간단한 구조와 동일한 거고 하나의 입력에 여러 개의 출력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악 생성, 예를 들어서 내가 도라는 음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C장조 이렇게 입력으로 이런 값을 넣어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멜로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뇌파를 보여준다거나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감정을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들려주고 이게 장르가 무엇인지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한글을 입력을 넣었을 때 영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뭐 일본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는 입력 개수와 출력 개수가 다르죠. 이럴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뭐 음성 인식을 한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걸 타이핑을 쳐주려고 한다. 그럼 입력 개수와 출력 개수가 같게 되겠죠. 이런 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RNN을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RNN에 단점이 있는데 아까 이 선으로 연결된 것들이 어떤 상수값,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간 값에 상수값들이 곱해져서 이 입력일 때 이 출력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짧은 문장은 괜찮은데 긴 문장을 예측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간 입력값을 예측을 할 때 이 과거값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얘가 멀면 멀수록 이 값에 영향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RNN 같은 경우에. 그래서 RNN은 여기에 이제 상수값이 예를 들어서 0.5다 라고 하면 얘가 입력값이 1이었다라고 하면 1 곱하기 0.5가 돼서 여기에는 0.5만큼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값이 다 0.5였다. 그럼 그 값에 0.5가 곱해지고 또 0.5가 곱해지니까 계속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0.00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한글을 영어로 영작을 하는데 이 문장이 길면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긴 문장을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가 길 때는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LSTM이라는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는데 얘는 뭐 이렇게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한데 뭐 이렇게 셀이라는 구조 안에 뭐 포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던 이 선의 이 값을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 값을 0이나 1 둘 중에 하나만 값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이면 값이 전달이 안 되고 1이면 값이 계속 그대로 전달이 되게끔 해주는 방식이 LSTM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입력값이 다음으로 전달이 될지 말지 이 입력값이 여기에 전달이 될지 말지 이 값이 출력에 영향을 줄지 말지를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 LSTM이고, 그래서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개수가 길어져도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CNN 알고리즘과 RNN, 그 중에서도 RNN의 한 종류인 LSTM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영상 인식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RNN과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장르인지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데이터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과거의 영상이 현재의 영상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럴 때에는 CNN과 LSTM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융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CNN과 RNN이 응용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딥러닝의 한 종류인 CNN과 LSTM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GAN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